2021년 6월 이내 누구나 궁금해하던 외계인과 UFO에 대한 내용을 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사실일까요? 지난해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 계획에 대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특이한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권한부여법. 이게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미 국방부, 펜타곤을 포함한 여러 첩보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바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바빠질까? 정보를 권한, 부여, 즉 공개해야 됩니다. 해당 법안에는 UFO 관련의 내용을 기밀 없이, 숨김 없이 상세히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180일. 절대 기밀이 아닌 형태로 모든 대중들에게 공개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맞춰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문서, 지난 70년간 봉인되었던 UFO의 문서가 해제됩니다. 무려 2780페이지 분량. 이 안에는 무슨 비밀이 존재할까요? 정말 우리는 UFO 그리고 외계인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는 미스테리 극장 2021년 CIA의 기밀문서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UFO를 좋아하시는, 그리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2021년은 아마 우리에게 이 외계인 UFO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해일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중심으로 올 1년 동안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UFO 없어.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UFO는요, 존재합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인데요. 미국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과거 UFO를 연구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팩트입니다. 미 정부 차원에선 과거 프로젝트 블루북이라고 부르는 걸 실제로 연구를 해왔었죠. 저희도 과거에 방송으로 진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부는요, 2007년에 이 펜타곤 내부에 하나의 부서를 설립합니다. 2007년 시작으로 연간 240억 원씩을 투자해서 고등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걸 추진해 왔었죠. 미국만 그럴까요? 영국 국방부 역시 50년이 넘게 UFO 전담팀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UFO에 대한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들 모두 각 정부는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 예산 낭비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는 해체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당연히 그 의심하는 이유도 납득이 됩니다. 과거에는 UFO 너네 조사하고 있지라는 이야기에 대해 아니, 우린 안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예산 편성을 따로 했다고? 누가 그런 얘기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니까 실제로는 운영을 했던 겁니다. 해서 현재 증거를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저에게도 다시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이 왔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 미 국방부는 세계의 짧은 UFO 동영상에 대해 조작 부분 확인 불가라는 이야기로 미확인 비행체의 UFO가 맞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틱택 UFO라고 부르죠. 물론 일각에서는 빠른 드론이 찍힌 것뿐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물론 이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UFO는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UFO를 국방부가 인정했다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UFO에 대해서 되게 덤덤해야죠. UFO가 나타났대. 원래 있는 건데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조용하고 새로운 UFO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UFO에 열광을 할까요? 이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UFO라는 말 자체적으로 미확인 비행 물체, 즉 여기선 좀 조심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와 과거, 좀 시대적인 배경이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하늘에 무언가 비행체가 날아가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국군인가? 아군인가? 아니면 적군의 비행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한국전쟁 시기에 그걸 보면서 UFO야! 외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외국으로 가져와서 다시 얘기해보면 냉전 시대 때 각 국가들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발전, 우주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국가의 영공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그걸 외계인이라고 판단할지 적국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할지는 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 영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9.11 테러. 자신들이 뭔가 막지 못해서 터졌던 테러 행위들 해서 영공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하늘에 나타나는 물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예민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UFO가 나타났다고 하면 다른 국가의 새로운 비행체인 건지 혹은 드론처럼 나타나 식별이 불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인지 모르는 비행체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UFO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UFO와는 조금 다른 문제죠. 우리가 찾고 싶어하고 우리가 음모로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이 UFO 안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조종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 겁니다. 만약 이게 인간이라면 와 하면서 드론을 날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뭔가 판단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외계인이 진짜 탑승해 외계 생명체가 조종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음모론에 가까운 케이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 안에는요 외계 생명체가 앉아서 텔레파시로 운전해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 납득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발표, 대통령의 승인, 그리고 2021년 제일 먼저 공개된 CIA의 문서들. 미국 의회의 입장은 이런 반응입니다. 군 기지에 가끔 출몰하는 이 미확인 비행체의 존재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염려해왔다. 그 누구보다 우리도 발표를 기다린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시겠죠?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 외계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국가가 우리 영공을 침입한 건데 니네 알아? 모르면 니네 책임져야지.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물론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로 있었던 내용인지. 그 문서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문의 폭발. 근데 그 폭발도 그냥 폭발이 아닙니다. 뭐 레이저빔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상한 비행체에 대한 목격담들, 이상한 빛, 이상한 생명체. 아직 분석 중인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CIA가 공개한 자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952년 8월 11일 회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국 최고정보부와 군 장성들이 함께 모여 UFO에 대한 목격 관련담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심각하게 토의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연합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블루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확실합니다. 초기의 기록만 보더라도 예전부터 있어 왔던 궁금증이라는 것이죠. 이 뒤에는 그럼 어떤 목격담들이 하나둘씩 붙었을까요? 첫 번째 목격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이 시작하며 이상한 사진들, 이상한 목격담들이 존재한다를 함께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자료들. 1985년 1월 30일 러시아의 로스토프에서 이동하던 한 비행기가 새벽 4시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약 120km 떨어진 무언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조종사가 말하길, 부기장이 말하길, 오른쪽 상단에 무언가 이상한 별을 보았다. 그런데 분명 별은 아니었다. 좀 뭔가 놀란 부기장은 기장을 깨우면서 저거를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별처럼 빛이 나던 물체가 갑자기 원뿔 모양으로 변형되었다. 그리고 나중엔 그 원뿔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3가지로 분리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기록들이 이 안에 적혀 있는데요. 당시 기장은 이거에 대해 지상에 보고하는 걸 처음에 꺼려합니다.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무조건 맞다고 해. 확실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장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에이, 저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물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지요. 그리고 하얀색 점이 반짝이더니 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에 그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록만 존재했던 걸까요? 더 과거로 거슬러 갔을 때에도 다른 나라의 목격담이 확인이 됩니다. 1954년 4월 기록이 된 내용이었는데 5달 전이었던 1953년 스웨덴에서 목격된 UFO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953년 12월 17일 말메와 스톡홀름 사이에 오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종사의 기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난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다. 그 물체는 분명 제트기는 아니었다. 내가 본 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다. 금속 재질이었고 둥글게 생긴 물체였기 때문이다. 실루엣 자체가 매우 얇았고 빠른 속도로 다가왔는데 분명 예상하는 건 음속의 속도였다. 기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만 정말 그랬을까요? 부기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같이 봤는데 선명한 건 은색과 흰색 사이의 타원 형태의 물체였고 자기가 추측하는 건 시속 1200km의 속도로 북쪽에서 접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이었을까? 그런데요, 내용 중에는 좀 특이한 내용도 하나 확인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 1976년 4월 CIA의 소속 최고 권위의 과학자이자 과학기술부의 부국장 칼 더킷 박사에게 긴급히 들어간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사항이 전부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개가 될 땐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령상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저 가려진 문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분명 저 안의 내용은 UFO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서는 한 번 보내지 않았지요. 4월에 보내고 6월에 다시 한 번 보내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격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확인됩니다. 이젠 다른 나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1989년 3월 러시아에서 9건의 UFO가 목격됩니다. 하지만 이 목격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무언가 봤을 때 이게 여기서 발견되고 다음엔 저기 이런 게 아니고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600km 이내 반경에 총 9군데의 지역에서 모두 3월 21일 밤 8시에서 12시 사이에 목격한 목격담입니다. 최초의 관측은 레이더에서 찍히게 됐는데
레이더 안에서 보인 건 빨간 불빛을 가진 빛나는 물체가 항공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분석이 돼 있었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 또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일 수 있습니다. 1991년 러시아의 소도시 사보소에서 발생한 이상한 폭발 사건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목격담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4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당시 사소보에 사는 주민들이 목격한 겁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치 같은 게 날라왔고 거기 자체를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폭탄처럼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의 화구 같았다, 빛 같았다라고 얘기했고 아예 평평한 상태, 깨끗하게 전체 구역을 초토화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무엇인지는 결론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CIA는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기록을 했고 긴급히 타전의 내용을 물어본 케이스들도 있었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UFO의 존재를 보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시나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UFO 인정하십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UFO라면 여러분은 그 UFO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당시의 시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외계 생명체라고 봤던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가 만든 기술력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저희가 본 2780장 내용 그 어디에도요. UFO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UAP입니다. 그런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정부 기밀문서라고는 적혀 있는데 마치 공상 과학소설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봤대, 누가 목격했대, 어떤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대, CIA가 그냥 적어놓은 내용들이었죠. 해서 당시 조사에 대한 내용도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집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국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거 아니야 라는 내용만 중점적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내용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군사력에, 미국 국민에게 어떤 위협을 끼치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적대국과 정부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적시하라 라는 내용이 이 안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있습니다. 아직 공개된 건 CIA일 뿐입니다. 아직 전부 공개된 것도 아니죠. 가려서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이 공상과학 같은 내용만을 공개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 그런 데서의 기밀문서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2021년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공개가 될까요? 2021년이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용에 넣지 않는 뒷이야기는요,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컨텐츠 안에 넣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뒤로 뺀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미국에선 좀 난리가 났습니다. UFO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엔 많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UFO를 믿는 건 사실인데 그 UFO 안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믿는 타입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장난질. 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 UFO나 UAP를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하는 질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UFO에 관심이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UAP나 UFO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탔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끼는 거예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피싱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보고 싶으면 외계인의 이런 정보 문서가 공개됐다.
트럼프 아까 그거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됐다 궁금하면 눌러봐라 해서 클릭하면 바로 해킹되고 피싱 이런 것들이 공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SNS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공격이 지금 미국에서 좀 심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리얼 팩트예요. 트럼프가 사인을 했고요. 그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UFO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미확인 비행체는 존재해요. 어디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미확인 비행체는 존재하는데 그 안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 없다는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해서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내야 돼, 뭐 지구가 멸망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멀리 하세요. 개소리예요. 그런 얘기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다시 제가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거 막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올해 좀 이거 심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국가 영토에 영공에 뭐가 침입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틱택이 공개가 됐을 때도요, 분명 풀로 보셔야 돼요. 풀로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도 미확인 비행체가 맞다. 그러니까 저게 외계인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뭐 드론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비행체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를 인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붙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전문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지만 자기들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영토가 미국 국민이죠.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 확실하다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이거를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미국의 51구역이 가면 총 맞는 곳이라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상한데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카메라 들고 군시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앞에 총 들고 서 있어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UFO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인정은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누가 탑승했다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온 건 어디에도 없고요. 문서에도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번 문서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싶은 바는, 모든 기관들이 기밀 문서를 해제했는데 외계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뭐 발견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목격을 하시고 저한테 제보를 주세요. 하늘에서 빛이 보였어요. 그걸 찍었는데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평상시에 그걸 UFO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미확인 비행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UFO가 되냐면 매우 소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그럼 그건 UFO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비행체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UFO가 아니죠. 그거는 어떤 비행체인지 알았으니까. 드론이다, 정찰기다, 아니면 뭐 기상관측용 레이더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증거가 나왔느냐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UFO를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UFO를 가지고 약간 풍자하는 내용들도 되게 많거든요, 외국에는. UFO를, 그게 이제 unidentified잖아요. 미확인, flying object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물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그거하고 장난친 게 있어요. 뭐 영국이었나? 위에 무슨 퍼런 물체가 바닥으로 뻥 떨어지거든, 바다로. 근데 그거를 UFO라고 장난쳤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다 UFO라고 퍼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UFO가 그 UFO가 아니었어. unidentified는 맞고요. F가 flying이 아니라 falling, 떨어지는 거였어. 미확인 떨어지는 물체를 UFO라고 그냥 딱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야, 저거 UFO래. 그러니까 UFO는요, 존재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그 UFO에 대한 환상을 너무 심하게 갖고 있는 건데, 그 UFO 안에 누가 있는 거야가 되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거기에요. UFO.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 누가 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감시하는 저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들한테는 그게 외계인 아니야?
이런 관심도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거에 대한 피싱 정말 조심하시고, 외국에서 워낙에 한다고 해서 피싱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기밀 문서들이 해제된다고 올해 막 기사가 뜰 거예요. 어떤 기밀이 떴는데 UFO가 적혀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UFO가 떴다라고 해서 외계인이 있네? UFO 이퀄 외계인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저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사든 어디든, 그러니까 음모론을 펼치는 건 좋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자들도 그렇고 그 레드 엣지 이런 거 분석한다 그랬잖아, 나사도.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우주에서 뭐 ISS를 봤는데 그 라이브를 봤더니 거기에서 뭐 이상하게 지나가서 UFO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UFO 맞지 뭔지 모르면 우주 쓰레기일 수도 있고 소행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다니는 뭐 천체일 수도 있고, 몰라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데 그걸 UFO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외계 생명체가 맞냐 아니냐인데 그건 학자들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했던 뭐 포스핀 얘기도 있었고, 멀리는 레드 엣지를 찾고 있는 것도 있었고, 예전 컨텐츠죠. 이런 게 있다는 건 우린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외계 생명체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 회의론자라고 자꾸 하시는데 저 음회론자입니다. 음모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꼭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계인이 아니고요. 왜 사람 인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꼭 우리보다 월등하다고도 믿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하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께도 이런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게 공개가 됐다고 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갈까봐, 그래서 뒷이야기에선 피싱 조심합시다라는 결론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